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을 대하면 어떤 개념 설명보다도 먼저 가슴이 아파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의 철학 무엇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걸까요? 1840년 덴마크 코펜하겐. 젊은 키에르케고르는 한 여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레기네 올센.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키에르케고르는 그녀에게 약혼 반지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곧 깊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멜랑콜리에 시달리고 있으며 철학적 신앙적 소명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내면의 강박을 토로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 결혼 생활과는 양립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레기네와의 사랑 가운데서 실존적 선택을 해야만 했던 그는 결국 약혼 1년 만에 레기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내어 파혼을 통보하였습니다. 내 사랑을 잊어줘. 난 널 사랑하지만 결코 널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 키에르케고르는 사랑을 희생함으로써 자신의 철학적 종교적 소명을 따랐다고 확신하며 철학적 작업에 매진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헤겔과의 대립을 통해 자기 색깔을 더 강하게 드러낸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헤겔이 인간 존재를 변증법이란 틀 안에서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삶을 정반합이라는 논리체계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했죠. 그는 인간의 본질은 개인의 고독, 불안, 그리고 선택과 같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 경험들로 형성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실존적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런 실존주의적 고민은 그가 파혼한 지 2년 후 출간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의 삶을 심미적 삶과 윤리적 삶이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방식으로 나누고 이를 탐구했습니다. 심미적 삶, 이것은 쾌락이나 미적 즐거움 혹은 순간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윤리적 삶은 도덕적 책임과 선택,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강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윤리적 삶 속에서 개인은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선택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확립합니다. 결국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이러한 선택이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단순히 심미적 즐거움에 머물지 말고 더 깊은 윤리적 책임과 진정성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이것이 주관적 진리를 강조하는 키에르케고르적 실존주의입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표면적으로는 철학적 논의를 담고 있지만 레기네와의 파혼 경험에서 비롯된 내면적 갈등이 암시된 흔적들이 있습니다. 책에 수록된 서신 형식의 에세이, 예를 들어 유혹자의 일기는 작중 인물 요하네스의 이야기지만 마치 키에르케고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상실감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다.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대 역시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책 전체에 흐르는 고통을 통한 성찰이라는 주제는 그의 파혼 경험이 투영된 자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해 소설 형식으로 출간된 반복에서도 이 흔적들은 이어졌습니다. 반복에는 철학자와 젊은 청년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사랑에 빠졌지만 이 사랑을 유지하려면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사실에 혼란을 겪고 고뇌에 빠집니다. 그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실이 아니다라는 모순에 직면했습니다. 결국 청년은 사랑을 포기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실존적 반복으로 보았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나중에 과거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고 그 안에서 고통과 상실을 재구성하여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존재의 도약으로 연결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게는 과거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패나 고통을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파혼과 같은 사건들에서 느꼈던 상실감, 고독, 그리고 새로운 방향성을 찾으려는 갈망이 철학적으로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와 결별을 한 후에도 그녀를 향한 집착적인 사유를 계속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레기네를 잊지 못한 걸까요? 레기네는 키에르케고르와 파혼을 한 후 다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을 통해 과거 자신이 키에르케고르에게 보냈던 편지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레기네가 자신이 키에르케고르에게 보냈던 편지를 돌려받으려 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속마음은 자신이 쓴 편지를 돌려받아 과거를 정리하려 했을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키에르케고르가 그녀의 편지를 버렸는지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키에르케고르가 그녀의 편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는 아직 사랑이 남아있다는 희망이니까요. 키에르케고르는 편지를 돌려줄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레기네의 편지는 실존적 선택의 증거였습니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지울 수 없으며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 일부이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편지를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레기네가 영원히 자신을 기억하길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녀의 편지는 내가 신을 선택한 대가로 잃은 것들의 유일한 증거다. 레기네의 편지는 내게 신과 맞서는 고독의 증거다. 내가 그녀를 잊은 적은 없다. 단지 신을 선택했을 뿐이다. 사후에 공개된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대부분의 저작에서 자신의 개인사를 이야기할 때 가명을 사용하긴 했지만 레기네에게 보내는 간접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내 책들은 모두 그녀에게 보내는 러브레터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그것을 읽지 않을 것이다. 레기네는 암호화된 키에르케고르의 속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의 편지들을 평생 보관했으며 죽기 직전에도 소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현재 덴마크 왕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실존적 고통을 연구하는 학문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의 철학 전반에는 레기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비록 키에르케고르는 그녀와 함께하지 않는 선택을 했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과 기억은 그의 철학적 여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평생 지속되었습니다. 쇠렌 키에르케고르의 선택은 개인적 행복을 포기하고 철학적 신앙적 삶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실존적 선택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존적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불안을 동반하게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불안을 인간이 자유의 가능성을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나타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와 가능성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에 대해서는 죽음보다 더 심각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철학에서 불안과 절망의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중 하나로 자기 자신이 되기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상태를 언급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과 같아서 슬프든 기쁘든 그 순간이 오면 이야기는 딱 끝이 납니다. 더 이상 괴로워할 일도 힘들어할 일도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절망은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는 드라마 같습니다. 계속해서 불행한 장면이 반복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죽음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만 절망은 계속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이 자유와 가능성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자유의 감정이라면 절망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병적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여정의 시작점이라면 절망은 진정한 자아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근본적인 장애물입니다. 키에르케고르에 따르면 이 절망의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한 존재인 신에게 의존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며 인간은 신앙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망의 단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절망은 죽음보다 더 심각한 병이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지만 절망은 끝없는 죽음이기 때문이다. 키에르케고르의 실존주의는 결국 신앙이라는 초월적 해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르트르의 세속적 실존주의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의 철학은 실존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흥미있는 점은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을 넘어 절망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이면에는 그의 파혼 경험이 결정적으로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파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파혼은 그에게서 한 사람과의 사랑, 사회적 삶, 안정된 일상,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불화를 겪으며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병으로서의 절망에 빠졌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깊은 진리는 고통 속에서 발견된다.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녀와 함께 있는 나는 내가 아니었다. 이는 사랑 속에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없었다는 극심한 실존적 괴리감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한 번의 파혼은 이렇게 19세기 실존주의 철학 전체의 서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레기네와의 파혼은 그의 실존적 사유에 깊은 상흔을 남겼으며 이후 그의 철학이 지닌 고통과 구원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다루도록 만들었습니다. 책 속 곳곳에 숨겨진 그의 속마음을 레기네는 알아챘을까요? 그는 신앙을 통해 절망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에는 반대하면서 기독교적 진리를 말로만 가르치기보단 그것을 실존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철학은 절망이라는 주제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답도 주지를 않고 단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실존적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